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추 장관이 요즘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민 수준이 아니라 제 생각엔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추 장관이 문재인 정부까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건드렸고 그리고 그거는 꽤나 또 성공적이었습니다. 언론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차기 또 대권 후보로 추 장관이 거론이 되니까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인 덩치를 키우는 데는 성공적이었던 것이겠죠. 추 장관이 그런 식의 어떤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던 배경은 아마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야말로 지금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제압을 했고 검찰까지도 제압을 했는데 나야말로 지금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까지도 건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 장관의 그런 식의 자신감이 그냥 헛된 망상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친문 세력도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추 장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겉으로는 이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적으로 수용을 했죠. 추 장관의 요구를.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채널A 전 기자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KBS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그런 식의 이제 기사도 내놨는데 그 기사가 이제 역풍의 원인이 돼버렸습니다. KBS가 엄청난 오보를 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참고 있다가 결국에 지금 요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바로 그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채널A 전 기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 한마디로 검언유착을 근거로 구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구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불구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검사가 적시한 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거든요. 만약에 불구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항소의 이유까지도 될 수가 있죠. 이번에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검언유착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언유착을 근거로 해서 채널A 전 기자를 구속을 했던 것인데요. 불구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항소의 이유까지도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굉장히 좀 무리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의혹 자체를 증폭시켰던 게 바로 MBC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조금 무리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언론이 마찬가지로 또 나서는데 그게 바로 KBS였습니다. 자, KBS는 채널A 전 기자가 구속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는데요. 유시민 총선과 관련된 대화가 스모킹건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낸 겁니다. KBS는 해당 기사를 통해서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이 정당했고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근거로 녹취록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인데 야, 녹취록을 한번 봐라.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가 일단 유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이 유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KBS가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와 그리고 또 채널A 전 기자 측에서도 각기 전부 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KBS 보도는 허구이자 창작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해버렸는데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도 생각하는 게 신라진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유시민이 꼴보기 싫다라는 거죠.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적이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또 이제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그랬더니만 재차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관심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봐라.
지금 공개가 된 저 녹취록의 내용을 봤었을 때 누가 도대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재차 한동훈 검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니다. 관심 없다.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미천 다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KBS가 마찬가지로 보도를 했던 총선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채널A 전 기자와 연관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한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검언 유착을 폭로를 했었던 지현진 씨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채널A 전 기자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총선 이후든 이전이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대로 해야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총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라고 하세요. 본인한테 제일 좋은 시점은 3월 말, 4월 초, 3월 말, 4월 초 그때까지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총선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또 이 다음에 저는 여권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아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보자 지 씨와 그리고 채널A 전 기자 이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총선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는 쪽은 채널A 기자 쪽이 아니라 제보자 지 씨 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가지고 재차 채널A 전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총선에 관심은 없다. 나는 무슨 뭐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지금 여당에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로서 그냥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채널A 전 기자 쪽과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는 KBS 보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채널A 기자 쪽에서는 신병은 구속돼 있으나 인권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면서 KBS에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까지 해당 기사를 정정하고 기사를 퍼나른 SNS 글을 삭제한다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KBS도 바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저거를 사과를 한다라 그래서 고소를 취하고 이럴 게 아니라 고소를 해가지고 끝까지 그 배우를 파헤쳐야 된다. 도대체 누가 KBS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제보자가 누군가, 이거를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사과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KBS의 해당 보도에 대해서 고소를 했죠. 허위 보도다라는 것인데 KBS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KBS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과 당시에 다음과 같이 얘기한 것인데, 저희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KBS가 사과를 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 그거를 보고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KBS는 지금 저거를 사과라고 하는가? 저는 저거 자체를 사과라고 생각을 안 해요. KBS가 지금 기자로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취재진들을 종합했으나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서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지금 주장을 양보하고 있는 것인데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어느 정도 조금 오해가 있기는 있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있어,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KBS가 했던 그 보도에는 일부 진실이 아니라 전체 다가 거짓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도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사 일부가 아니라 기사 전체가 허위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종합했다라는 다양한 취재원을 말해라. 그들이 바로 이 공작 정치의 주범들일 테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겠죠. KBS는 당시에 사과 방송을 했었을 때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까? 마치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우리는 있잖아, 다양한 취재원들의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뿐이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 정말로 정권에 그냥 나팔소가 돼가지고 법원에 그냥 입장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검언 유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보도를 한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밝히면 되겠습니까? 그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문제겠네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죠. KBS가 19일 방송에서 사과를 하면서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라고 했지만 다양한 취재원을 취재했으면 허위 내용이 취재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KBS 주장을 받아들여 KBS가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객관적 팩트와 다르다라는 것이었다면 결국 KBS가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당한 거 아니냐?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취지원을 밝혀라 이거예요. KBS, 너네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너네들이 주장이 맞다라고 치자. 그러면 너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다양한 취재원들의 얘기를 종합한 것뿐이다 였으니까 그 취재원이 누군지 밝혀라.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죠. KBS 오버 취재원 안 밝히면 고소 취하 없다라는 겁니다. KBS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무슨 녹취록의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리고 채널A 기자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의 카드로 쓰려고 했으나 그 녹취록에 대한 전모가 지금 드러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원을 밝혀라. 그리고 저는 또 확신하는 것이 이 취재원이야말로 마찬가지로 이 정치 공작의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정치 공작의 주범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거를 파헤쳐서 누가 도대체 추 장관의 배후에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